자, 신사고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의 표준 문제입니다. 이번 단원은 지금 다항함수의 미분법 들어와서 두 번째 도함수의 활용 부분이죠. 도함수의 활용이 사실 다른 참고서에서 보면 뭐 도함수의 활용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교과서는 도함수의 활용을 다 한 번에 묶어서 표준 문제, 뭐 발전 문제, 이런 대단원 마무리 이런 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에 비해서 문제의 양은 좀 적은 편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든 여러분 다들 열심히 하기를 바래요. 어머 왜 이러지? 자, 아직 제가 이 기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6번 표준 문제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 있는 기초 문제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니네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학습만 정확히 했으면 거기는 문제 기본 문제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가지고 와. 우리는 표준 문제 볼게요. 6번 점 0,3에서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자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에 조사에서, 자 거의 국어나 영어 강사처럼 조사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뭐뭐에서, from이죠. 어디에서부터 실제로 0하고 3이라고 x에 0 넣었을 때 요 곡선은 3이라는 값을 주지 않아요. 즉 얘랑은 상관없는 점이야. 얘들아 3차 곡선이 대략 이렇게 있는데 외부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자 그러면 요 0,3이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점은 얘랑은 사실 상관이 없지. 얘랑 여기서 그은 선 사이에 통과하는 아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 뭐니? 따다단 접점이야 얘들아.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접점을 알아야 돼. 접선 하나당 접점도 하나. 얘를 세팅을 할 건데 함수에서 점 세팅하는 방법에 제일 편안한 방법은 우선 x좌표를 설정하죠. A. 보통은 t라고 설정을 해요. 접선을 뜻하는, 접한다는 말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t로 시작해서 그렇긴 한데 저는 t를 쓰는 게 딱히 그렇게 좋지 않아서 A 쓸 거예요. 여러분의 취향껏 B나 K나 기역, 니은 혹은 가나를 쓰셔도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알파벳으로 쓰시는 게 표기하기가 편하고요. B보다는 A를 안 쓸 거면 T,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A 할게요. A라고 썼다고 치고 그렇다면 점은요. A 세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접점의 Y좌표까지. 얘는 함수 위에 있으니까요. 아직 접선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설정을 하면 Y는 그냥 자동적으로 함수값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이게 접점이야. 접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접점을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접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접선, 직선이죠. 접하는 직선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도함수에 있어요. 도함수는 뭐냐면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규칙이죠. 자, 우리 미분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y''이 3x 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특별히 접점의 x좌표라고 하는 것을 A라고 내가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접점의 x좌표는 이렇게 설정이 될 거야. 맞죠? 3a 제곱 마이너스 6. 그럼 얘가 뭐라고?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야. 자,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런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단 말이야. 요거. 그럼 나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 요 접점을 알잖아요. 물론 0,3도 알죠. 근데 난 요걸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y는 이게 뭐야? 접선이에요. 내가 구하는 접선. 접선은요, y는 3a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기울기에 x 빼기 a 더하기 a 세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기울기는 x 앞에 좀 예쁘게 묶여있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전개하지 않아요. 자, 여기만 싹싹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3a 제곱이 나오는데 뒤에 a 세제곱이 있으니까 눈치껏 정리하시고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a 곱해서 플러스 6이지요. 지워지겠네요. 자, 이렇게 지워지죠. 이거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1 이렇게요. 요거는 그러면 요런 3a 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기울기에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y절편을 가진 i인데 얘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0,3에서 그었죠. 그림상 니네가 설계를 해보면 요 0,3은 누가 지나는 거? 직선이 지나는 것. 그럼 얘가 0,3을 지나죠. 자, 지난다 영어로 패스. 자, 패스하면 대입하시는 거예요. x에다 0 넣으면 3이 나오는 그러 할 거야 라고. y 어디 갔죠? y 여기 있네요. 요렇게.
그죠? 0, 3 대입할게요. x에다 0 대입하면 얘 싹 없어지고요. 얘 마이너스 2a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이 3이더라. 마이너스 2a 세제곱은 2겠죠? a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죠? 세제곱했을 때는 실근 하나 나와요. 이렇게. a 값은 마이너스 1로. 나 너무 좋아. 완전 잘 구했어. 라고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뭘 원했는지. 접선의 방정식을 원했죠? 그러면 만들어야지. y는 얘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냐면 얘들아 여기야. 여기. 어머 이거 색깔 아닌데. 이거. 여기. 여기다가 a 값 대입하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미안. 좀 짝꿍짝 놀아봤어요. a가 마이너스 1이야 얘들아. a가 마이너스 1을 하면 기울기 얼마 되는 거니? 3 빼기 여기에서 마이너스 3 되죠?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뭐 이렇게 되겠죠. 요게 얘가 원하는 애더라. 6번 풀었고요. 7번 갑시다. 7번. 함수 y fx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인데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 얘들아. 평균값 정리는 뭔가요?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율과 관련된 미분값 정리죠. 무슨 얘기냐? 함수가 일단 다항함수니까 전체적으로 다 연속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죠? 전체적으로 연속인 걸 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2차잖아요. 아래로 볼록인 거 대충 알죠? 요거는 우리가 설계를 보면 요렇게 생겼어. 그치? 근데 평균값 정리는요. 어떤 시작점하고 끝점이라서 구간을 정해줘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을 적용해. 평균 변화율은요. 시작과 끝을 여지없이 쭉 이었을 때 중간의 과정 상관없이 처음과 끝을 이었을 때의 직선의 기울기가 있죠. 그게 변화율이야 얘들아. 두 점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변화율이야. 평균적인 변화율이 요 정도 되는 기울기인데 얘랑 얘 사이에 어떤 굴곡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속이라면 연속이 미분 가능하다면 얘하고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반드시 하나 이상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막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정했다.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되는 평균 변화를 구해.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 변화를 구했을 때 얘랑 얘로 잘라진 그 곡선 사이에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어떤 곡선을 보면 그 사이에서 지금 처음과 끝이 나타내는 평균적인 변화율과 같은 접선이 한 개 이상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얘 같은 경우 1, 2, 3, 4, 5, 6, 6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균값 정리야 얘들아. 그럼 여기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가 4란 얘기는 4개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몇 개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얘랑 같은 기울기라는 여기가 4라고 하는 포인트야.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값 정리랑 같아 라는 뜻이라고요. 요거 지우면서 잘 생각을 해보자. 야 니네 여기 지우개 어딘지 알아? 얘가 지우개인가? eraser라고 써있죠. 디디디디디 다 지우고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평균값 정리는 처음과 끝의 변화율 즉 디디디디디 자 이렇게 세우면 돼요. 보자. A랑 B까지니까 실제로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써요. B 빼기 A분의 F, B 빼기 FA라고 하는 것이 평균 변화율이야. 처음과 끝의 평균 변화율.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현되는 이 평균 변화율 값이 4라고 하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아 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란 말이야. 하나 이상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인가 보죠. 2차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요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랑 관련된 식입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건 당연히 A랑 B 사이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그치? 야, 얘들아, 이런 거야. 이거 사이에 있는 기울기 찾았는데 얘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없으면 의미가 없어. 막 이렇게 여기서도 생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여기랑 여기에서만 볼 거니까 지금 존재하는 건 요 곡선상에서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요거 바깥에 있는 거는 무효되는 거야. 응? 자, 그렇습니다. 다시요. 해봅시다. B 빼기 A 단순하게 한번 구해볼게요. B 빼기 A분의 FB는 뭔가요? B 여기다 넣을 거야. 식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7B 더하기 3이에요. 빼기 A 넣으면 뭐야?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3이에요. 이걸 계산하면 F'4인데 F'4를 위해서 요거 살짝 옆에다가 F'도 구해놓읍시다. F' 뭔가요? 2X 마이너스 7이죠. 그죠? 그럼 얘는 4를 집어넣었을 때랑 같은 거니까 요 식에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4 넣으면 2, 4, 8 빼기 7,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요걸 계산하시면 돼. 볼게요. 그러면 B 빼기 A 분의 야 이거 3 지워지는 거 보이니?
얘랑 b제곱 빼기 a제곱 되니까 b 빼기 a, b 더하기 a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리고 얘랑 얘는 마이너스 7b 플러스 7a니까 마이너스 7을 빼면 b 빼기 a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게 1이야 라고 좌변 정리가 됐어. 니네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봐봐. 여기 b 빼기가 있고 여기도 b 빼기 a가 있고 여기도 b 빼기가 있어. 물론 니네가 인수분해를 잘하면 분자에서 b 빼기 a라고 하는 것이 공통인수가 되어서요 b 더하기 a 빼기 7이라고 묶일 거고 분모에 b 빼기 a가 있으니까 이 값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좌변 정리하면서 b 빼기 a가 지워진단 말이죠. 그럼 b 더하기 a 빼기 7이 1이니까 약간 정리를 하면서 a 더하기 b가 8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정리를 다 한 건데 문제에서 뭘 원하나 봤더니 a랑 b가 궁금한 게 아니라 a랑 b랑 합친 것만 궁금하대. 따로따로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a 더하기 b는 8입니다. 물론 모르죠. 그건 뭔지. 되겠어? 그렇게 해석할게요. 자, 함수 8번 뭐예요? fx는 x세제곱 더하기 2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죠? 마이너스 무한대였을 것 같아요. 잠깐 에러가 났네요. 이거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전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을 구하세요. 얘들아 일단 여기서 밑줄 긋자.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미분 적분 부분은 일단 되게 중요한 게 문법적인 부분이 있어. 구문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야. 문제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 개념을 꺼내세요. 얘가 대체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원하는 건 무엇이다. 이걸 파악하는 거야. 구문 해석하고 똑같아요. 영어나 국어나. 자, 전체 구간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대. 어떤 함수의 증가 감소를 뭐로 파악했지? 그렇지. 도함수의 부호로 파악했죠. 증가한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를 조금 격조 있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죠? 전체적으로 뿔뿔뿔뿔뿔만 됐으면 좋겠대. f'x가 그래프 대충 개형을 그렸을 때 그 아이가 다 0보다 큰 위치, 즉 x축 위로 붕 떴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지? 그래야 뿔뿔뿔뿔 우리 증가표 그렸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설계도 다 끝났고 해석도 끝났고. 그럼 봅시다. f'x를 할게요. 가야지 뭐. 해석해야지 뭐. 좀 다른 색깔 없냐? 이거 해볼까? 자, f'x는요. 자, 3x제곱 더하기 4ax 빼기 a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f'은 2차고요. 우리가 2차 그래프는 아다시피 맨 앞이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런데 f'이 무조건 뿔뿔뿔뿔뿔뿔이 되려면 x축이 이렇게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 그림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개념에 맞게 해석을 하면 이 x축이라고 하는 것과 요 2차 그래프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그지? 안 만나고 붕 떠야 돼. 그지? 붕 떠야 하니까 2차인데 x축하고 만난다 안 만나는 문제면 판별식이지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얘들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f'이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라 살짝 0에 닿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는 거야. 우리가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부호 전환이 돼야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무조건 증가 모드를 계속 장착하려면 x축에 살짝 닿아도 되지만 이렇게 훅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즉 2차 그래프 요쪽 왼쪽으로 와봐. 2차 그래프도 요렇게 하늘로 x축 위로 붕 떠도 상관없지만 살짝 x축에 닿는 것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 닿아도 우리가 뿔뿔 해서 x축에 닿지만 뿔뿔 이렇게 되는 거는 괜찮다 했었잖아요. 살짝 닿는 것까지는 허용. 주춤하지만 계속 증가 모드를 유지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증가를 합니다라고 하면 f'x는 0 이상입니다. 0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작지만 않으면 작은 부분이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렇게 되어도 되니까 중근까지는 허용. x축이랑 한 번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 한 번만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몇 개 만난다 뭐 만난 점 몇 개다. 판별시랑 관련 있고요. 자, a가 3, b가 4a, c가 마이너스 a.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외웠던 판별식 중에
중간에 b가 짝수일 때 제가 4분의 d 쓰라고 이거 외우라고 했죠. 그래야 식이 좀 단순해지고 식이 단순해져야 니네가 실수를 안 해. 4분의 d는 b 반제곱 마이너스 ac b 반제곱 마이너스 앞d라고 했어. b 반은 중간에 있는 반 딱 자르라 했지. 부호도 상관없어. 제곱할 거니까. 중간에 있는 거 반 딱 자르면 2a죠. 제곱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ac 앞d 플러스 3a 되겠네요. 나 글씨로 이렇게 못 써. 이것이 0 이상. 나 옛날에 글씨 되게 잘 썼는데. 4a 더하기 3. 지금은 사라진 대자보거리였는데 이런. 했죠? 2차 부등식 푸시는 거 아시죠? 4a 플러스 3이어서 a 묶었고 이렇게 됐어. 자, 이거 기역자 닮았다 그랬지? 가액 값이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a라고 하는 거 찍으시고 양쪽 바깥쪽 값 등호 들어갔으니까 경계를 포함하는 거죠. 요거 쓰시는 거예요. 그럼 a는 그럼 왜 1라고 썼어? 0이죠. a는 0보다 크거나 같던지 또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9번 오른쪽 그림은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세제곱식이고 3차식이고 맨 앞에 2라고 하는 최고차의 개수를 가르쳐준 거 말고는 가르쳐준 게 없는 사실상 abc니까 그냥 뭐 가르쳐준 게 없는 그런 앤데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어 얘들아. 함수 fx의 극소값이 3일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세요. 얘들아 f'을 우리가 보통 구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뿔맛뿔이야.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표시하신 다음에 1에서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하겠구나 라고 하는 대략적인 그래프의 증감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꺼낼 수 있는 걸 다 꺼내보아요. 짜자잔. fx래. f'x는 어떻게 생겼니? 우리 미분은 다들 잘하지 않아요? 6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뭐 가르쳐준 건 없지만 요 틀에 맞춰 쓸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올 건데 여기 1이고 2라고 하는 뭘 가르쳐줬어? f'x 입장에서의 x 절편을 가르쳐줬죠. 함수에서 x 절편은 함수식에서 인수로 갖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갖는 거야. 1이랑 2를 근으로 가질 수 있는 식 x-1, x-2 요런 애들이 분명히 인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식에서. 그럼 x-1, x-2까지 하고 봤더니 f'식은 2차이기 때문에 인수를 1차식 인수 2개가 가졌으면 사실 다 밝혀진 거지. 함수의 굉장히 특별한 것은 방정식에서는 요거 1, 2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건데 여기는 맨 앞에 최고차 항의 개수 6이 어떤 함수의 모양을 뭐 폭 내지는 뭐 뒤집어진 거, 모양, 방향 뭐 이런 거를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f'x에 6이라고 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확실하다면 그것 말고 인수 2개 다 밝혀졌으면 얘는 뭐 다 안 거예요.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개했을 때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비교를 해보자 얘들아. 우리 다 알려줬어. 띠리리 여기 봐. 6x제곱. 원래 이제 얘가 가르쳐준 요런 식을 미분하면 요런 모양인데 지금 요 6이라고 하는 정보까지 해가지고 이 식하고 같아 라고 하는 걸 봤더니 2a 자리에 마이너스 18 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9구만. 그죠? b 값은 어떻게? 여기 10이구만. 이렇게 아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a, b, c. a 알았고 b 알았으니까 c만 알면 돼. c는 어떻게 하냐면 c는 어차피 f'엔 없어. c는 f에만 있거든요. 함수값을 찾아내라는 건데요. 짜잔.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다 아시죠? 극소값이 3이래 얘들아. 그럼 극소의 위치는 뭐냐면 f'이 이렇게 됐으니까 f는 원래 이런 모양을 가졌을 거고 여기가 극소죠. 어디에서 갔나요? 2에서 가져요. f2가 극소인데 그때 극소 값 자체가 3이구나 요 정도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f2는 3에다 대입하시면 되죠. f2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값에 의하면 2 집어넣었을 때 2, 8에 16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인데 그 값이 3이 돼야 돼. 그죠? 등호가 양쪽에 있으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씩 썼어요. 그런 다음 넣어봅시다. 16에 9 a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6 b는 10이니까 아이고 이게 24 더하기 c가 3점. c만 모르는 거잖아. c에 대한 1차 방정식이네요. 띠릭띠릭 마이너스 10인데 띠릭띠릭 4 돼서 c 값은 마이너스 1인 것으로 짜자잔 c를 밝히면서 a, b, c 다 구했어.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다 찾았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10번. 어머
10번은 안 떨어져. 이런 좀 지저분한데? 그럼 제가 약간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볼게요. 어때? 괜찮지 않아? 이렇게 가리면 좀 괜찮지 않니? 깨끗하지? 똘똘하군. 역시. 오! 디지털 세대가 아닌가. 아, 이렇게 하면 안 가려지는구나. 어차피 내가 와, 진짜 컴퓨터 너무 어렵다. 됐어. 지저분한 대로 살아. 됐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지저분할 수도 있지. 자, 함수 fx는 10번 볼게요.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더하기 b가 닫힌 구간 0, 4, 0 이상 4 이하라고 하는 x의 구간에서 최대값 5, 최소값 마이너스 15를 가질 때 색깔이라도 바꿔야겠다. 좀 약간 형광빛 있는 것으로. 이거를 가질 때 a, b라고 하는 상수의 값을 구하세요. 단 a는 음수예요. 조건을 잘 파악하시고요. 자, fx는 3차 다항식이지요.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구간을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정해놓으면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게 되어 있죠. 연속이고 뭐 미분 가능하니까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자, f'x를 한번 구해볼게요. 내가 지금 아는 게 없으니까 대략 지금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0에서 4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f'의 부호를 통하여 증감 상태를 확인하셔야겠죠. 3a 제곱 마이너스 a 미친 거 아니야? 지워봐. 내가 이런 실수로 해야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오늘 좀 배가 고프거든요. 자, f'x 다시 할게요. 미분할게요. 3a x제곱 마이너스 6ax 이렇게 됐고요. f'은 부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x 절편들을 아셔야 되잖아요. 인수분해를 합시다. 3ax가 공통인수고요. x 빼기 2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0하고 2라고 하는 x 절편을 갖고 부호가 중요하지. 3a가 음수야. 음수인 2차 위로 볼록이죠. x축가 2개 만나는 거예요. 0하고 2 이렇게 씁시다. 내가 필요한 것은 뿔맛뿔이잖아요. 뿔 이렇게. 여매 나는 왜 그래? 약간 아픈가? 이렇게 뿔마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증감표를 그려보자. 우리가 증감표라고 하는 것을 좀 그려볼게요. 정석대로 합시다. 자, 우리가 x f 프라임 f 이렇게 할 건데 얘들아 주의할 것은 0에서 2라고 하는 포인트를 갖고 맞불마가 바뀌는데 지금 닫힌 구간 주어진 게 0, 4니까 0에서 4만 그릴 거야 얘들아. 0에서 4만 그릴 거고 그럼 0에서 4 이렇게 그린 거니까 사실 0 이전에 마이너스는 쓸 틈이 없고요. 0에서 4로 닫혀서 이렇게 구간을 표현할 거고 중간에 2라고 하는 f' 부호 전환 포인트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는 f'이 0이 될 거고 여기 여기 이렇게 되죠. 여기 0에서 2 사이는 플러스 4가 이 뒤에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죠? 여기는 값을 아직 모르니까 비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예요. 그죠? 얘들아 그러면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니네가 봐봐. 내가 조금 진하게 하고 싶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빨간색. 자,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y값이지 높낮이를 얘기해요. 제일 높은 데는 여기일 수밖에 없어. 그치? 여기가 극대이면서 최대가 되니까 여기는 5일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최대값이 5라는 거는 f2가 옵니다 라는 정보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지? f2는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되잖아요. 8a 마이너스 12a 더하기 b 요 i가 옵니다. 즉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옵니다 라고 하는 a, b 사이 관계식 하나를 찾았고 a랑 b랑 모르는 미지수가 2개니까 우리가 다른 식 2개 찾으시면 되겠죠. 그거는 최소값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들아. 올라가다 내려오는 형태로 잘렸지요. 여기가 최소일지 여기가 최소일지 모르니까 실제로 구해보자. F0의 모양과 F4의 모양을 구해보시는 거예요. F0은요 여기서 B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F4는요 64A 빼기 여기 16이죠. 48A 더하기 B야 얘들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16A 더하기 B거든요. 여기서 생각해야 돼. A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부호가 마이너스랑 플러스라고 줬다면 얘들아 얘는 B고 얘는 B에서 얼마만을 더 뺐으니까 이쪽이 더 작을 것인데 얘들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A의 부호야 얘들아. 봐봐.
A야 음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6에는 사실 음수 곱해서 플러스 역할을 하는 양수만큼이거든. 그럼 얘는 B에다가 B가 뭐든지 얘한테 뭔가를 더 보탰으니까 얘는 B보다 클 거야. 그지? 근데 나는 지금 F0하고 F4 중에 최소값 더 작은 아이를 찾아야 하니까 그러면 F4하고 F0 비교했더니 얘가 더 작구나. 얘는 B에다 얼마만큼이라도 더 보탰구나. 티끌만큼이라도 보탰으면 얘가 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난 더 작은 거 필요하니까 B야. F0 값이 최소가 될 거야. B 값은 문제에서 제시한 마이너스 15라는 값일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5를 넣어봤더니요. 마이너스 4a가 20 될 거고 a 값은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겠죠. b 값은 마이너스 15고 a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구했는데 a가 음수가 아니면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검토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발전 문제는 아니죠? 자,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에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대. 야, 갑자기 훅 뛰는구나. 갑자기 입체가 나왔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그런 거야. 구는 동그라미 공이고요. 공 안에 정확하게 내접해 있는 이 양쪽 중요한 모서리들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럼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고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자, 중요한 건 부피가 최대일 때 요런 문구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힌트는 부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겠다. 네, 원기둥의 높이를 구했어. 높이를 x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걸 x라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 부피 문제가 나왔으니까 구부피랑 뭐 원부피 뭐 이런 게 원기둥 부피 필요한데 보아하니 원기둥 부피 최대를 원했으니 원기둥만 생각을 해볼게요. 원기둥의 부피 뭐 곱하기 뭐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면의 모양이 원이기 때문에 파이 r제곱, 즉 반지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높이는 그에 맞춰서 찾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니네가 닮은 도형이 필요하고요.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이렇게 이으면 구 안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대칭적인 모양의 원기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이렇게 이었을 땐 반드시 구에 뭐가 되냐면 지름이 되어야 해. 그죠? 그럼 여기는 10이에요. 반지름 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니네가 아다시피 여기 딱 중간일 것 같아. 제 생각이 중간일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죠. 자, 반지름을 잘 모르겠어. 얘들아, 구 안에 얘가 딱딱 정해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원기둥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내접시킬 수 있고요. 완전 뚱뚱하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모양이나 어쨌든지 간에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이었을 땐 반드시 구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요게 10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얘들아.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이 해야지 뭐. 이게 R이야. 이게 R이야. 괜찮아? 미안.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R이야. 그지? 여기가 R이고 니네가 봐도 이거가 지름인 거 보이죠? 여기가 반지름인데 이 모양상 자체가 이 삼각형에서 이거 전체 얘는 지름이겠죠. 내가 이 삼각형에 대해서 닮음을 이용할 건데 대각선 즉 빗변이 10이고 여기 딱 중간일 수밖에 없잖아. 얘가 대칭적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중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여긴 지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구의 중심에서 내가 여기 높이를 끊었다고 치면요. 여기가 R이고 여긴 2R이 될 거야. 맞죠? 맞아. 그죠? 그럼 여기를 H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죠?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얘기했다시피 니네가 보기에 이게 1대1처럼 보니까 여기도 R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 얘는 예쁘게 그려놔서 그래. 이렇게 한다고 지금 여기 반지름의 뭐 지름이랑 높이가 항상 1대2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높이가 훨씬 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2분의 1 H, 2분의 1 H 할게요. 어쨌든 잘릴 수밖에 없으니 관계식을 찾아보면 이거 긴 거에서 잘게 여기가 2R이고 여기가 H고 빗변이 12이기 때문에 R과 H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2R제곱, 2R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여기와 H를 제곱했을 때 12제곱, 144가 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야. R이 늘어나면 H는 줄어들고 어쨌든 그렇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내가 4R제곱을 144 마이너스 H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R제곱은 4로 나눠서요. 36 빼기 4분의 1 H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뭐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내가
원기둥의 부피라고 하는 걸 y 혹은 v 어쨌든 변수로 나타낼 건데 부피는 파이 r제곱 h잖아요. r이랑 h 변하는 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하는 두 개의 변수가 있었을 때 이거 뭐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한 문자로 바꿔야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편해. 근데 h를 바꾸기가 우리가 관계식이 h에 대한 제곱 형태로 바꾸거나 r에 대한 제곱으로 바꿔야 다른 변수로 바꾸는 식이 유도가 될 거니까 h라고 하는 걸 루트 씌워야 되잖아. 그지? r로 바꾸려면 h를 r로 바꾸려면 그게 힘들어서 r제곱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관계식은 이거야. r과 h 사이에 적당한 관계식을 찾아서 그 관계식을 가지고 내가 구해야 되는 부피식에다 적당히 집어넣어서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함수죠 이게. 그럼 파이 냅두시고 r제곱을 내가 36-4분의 1 h제곱으로 바꾼다 그랬지? 그럼 h 이렇게 되겠죠. 자, 파이는 냅두시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h 세제곱 더하기 36h 이렇게 바꿀게요. 괜찮아? v라고 하는 거 사이에서 요런 식이 나왔어 얘들아. 나 지우고 좀 시작해야겠다. 여기 지울게. 어쨌든 관계식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높이에 따른 어떤 부피에 대한 식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겠지. 자, v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v를 미분할 건데 지금 h라는 변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dh분의 d라고 하는 거 붙이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미분을 하고자 하는 문자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미분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서술형이면 반드시 그거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는 냅두시고 안에 있는 것만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3 h제곱 더하기 36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잘 하려고 마이너스 4분의 3을 꺼낼게. 이 안에 v'이잖아. 이게 v'인데 v'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뿔마 증가 감소, 원래 함수의 증감을 파악을 하려면 v'의 대략적인 x절편이나 뭐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x절편이 필요해. 자, 4분의 3파이 쓰시고요. 여기 h제곱 빼기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곱해져서 36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36 곱하기 3분의 4 합시다. 12, 48이네요. 전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항상. 나도 니네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니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늙었고 니네는 젊으니까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하시고요. 여기 h 마이너스 4루트 3, h 플러스 4루트 3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위로 볼록이죠. 왜? 여기 마이너스니까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루트 3이랑 플러스 4루트 3 뿔마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들아 주의할 게 있어. 내가 아까 깜빡했는데 얘들아 여기라고 하는 걸 내가 ER로 놨고 요건 H라고 놨잖아. 그지? H라고 하는 건 어차피 구지름을 다 가질 수도 없거니와 0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한 변역이 생겨. 제한 변역이 어떻게 생겨? 0에서 12 사이에 있겠죠. 얘가 아무리 커진들 높이를 아무리 높게 잡은들 지름 전체를 갖기는 좀 힘들잖아. 물론 지름에 가까운 값이야 되겠지만 넘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0에서 12 사이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니네가 생각할 때 자 이거 다른 색으로 써야겠다. 0에서 12 사이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4루트 3이나 4루트 3이나 라고 하는 이 h의 범위 중에서 그 유효한 부분은 여기 중간에 0부터 여기 어디 12까지란 말이야. 그럼 뿔마 얘는 원래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겠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 극대가 하나밖에 없으면 극대가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부피가 최대일 때 그 부피를 원했냐가 아니라 원기둥의 높이가 얼마냐 그랬어. 그럼 그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는 부피 함수에다 넣어야 되는 h값은 4루트 3이지요. 그러니까 그때의 높이는 4루트 3이야. h가 4루트 3일 때 v는 극대이자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건 내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서술형이라고 써있잖아.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서술형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답을 보세요. 자, 봐. 니네가 여기 여기 또 안 써있네? 답이 있어. 이게 답 페이지가 있잖아. 답 페이지로 돌려. 답을 보는 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야. 니네가 풀고 나서 답을 참고하는 거잖아요. 누차 얘기하지만 참고서 회사들이 다 이 답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공을 들인다고. 왜? 답지가 굉장히 좋은 해설지면서 선생님이면서 여러가지 보기가 되기 때문인데 특별히 서술형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답안지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똑같이 따라 쓰기를 해보셔야 해요.
따라 쓴다는 건 그냥 복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넣으시라고요. 니네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니네가 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 부피가 최대라고 얘기할 때에서 부피식을 구했지요. 그래서 나온 그 식을 해석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잖아. 이거를 숙지하셨으면 니네가 한번 그냥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엔 답지를 펼쳐서 답지대로 따라 쓰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은 4x제곱 더하기 a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 방정식의 근 문제지요.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해석하자고?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하자고 했어. 그지? 그러면 이 방정식을 적당히 편하게 제가 만들 건데요. 요 방정식을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은 a.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 a만 놔두고 얘를 이렇게 이사시킬게. A를 데려올 때가 편할 때가 있고 A를 둘 때가 편한데 보통 교점은 A를 혼자 둘 수 있으면 혼자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내 취향이야. 니네들 강요하는 건 아니다. 자, 왼쪽은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적당히 니네가 그래프를 그리기 편한 애로 바꾸신 다음에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y를 붙이세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a 사이에 실근은 교점이잖아. 교점이 몇 개 발생? 서로 다른 3개가 발생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요 그래프는 숫자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요 그래프는 x축하고 평행한 어떤 평행선이잖아. 누워있는 선들이니까 이동하기가 편하거든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우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를 그리러 갈 거예요. 자, y 프라임을 해볼게요. 요렇게 되겠죠. 3x 묶었더니 x 빼기 6이 되었어요. 0하고 2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 0, 2, 뿔, 마뿔 요거 알려고 그린다 그랬지? 증간표 x, f 프라임, f f 딴딴딴 딴딴딴. 자, 그런 다음 0하고 2는 중간에 6은 중간에 쓰시는 거예요. 띵띵띵. 다른 수가 많지만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f 프라임 입장에서 이때 0이 되었고 뿔, 마뿔이 되었죠. 그러면 자, F'이 플러스일 땐 증가해요. F' 마이너스는 감소해요. 얘는 증가해요.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인 걸 알았어.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게요. 나 오늘 말을 좀 더듬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제가 늙고 있나 봐요. 자, 0일 때 이 함수값은 어떻게 찾아? 함수값을 찾죠. 누구 그렸죠? 얘 그렸잖아. x에다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요. 오호, x에다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극대라고? 극소는 6일 때래. 6을 집어넣어보자. 216. 썩 마음에 안 드는데. 6이 36에 108이냐? 108. 빼기 1. 빼기 1. 109. 그럼 빼면 얼마야? 7. 마이너스 안 나오는데? 이상하다. 왜지? 증가, 감소, 증가. 6을 집어넣어 보여요. 216 빼기 0은 마이너스 1. 맞는데? 얘가 더 훅 쳐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지? 나 뭐 잘못했어? 아, 여기가 2구나. 바보 아니야? 에이. 미안.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찍진 않겠어. 그냥 가자. 얘가 2야. 2를 넣자. 그래. 내가 좀 바보 같았어. 오늘 배가 고프다고 했지. 하루 종일 굶었다고. 틀린 거 우기진 않을 테니까 무조건 수정할게요. 여기가 2였어 얘들아. 니네 다 가만히 있었지? 그렇죠. 지금 저밖에 없죠. 자,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었더니 8 빼기 12 빼기 1. 정말 당황했어요. 6이 아니라 2였어요. 2. 6은 여기쯤이나 봐. 한참 올라갔겠죠. 제기랄. 자, 2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5. 자, 틀린 걸 가르치진 않아요. 이렇게 됐어. 맞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된 상태인데 내가 뭐와의 교점을 알고 싶냐? 얘는 지금 얘였고요. 얘랑 얘의 교점이 3개가 발생하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y는 a를 그릴 거거든? y는 a는 뭐 니네 특별히 좋아하는 색깔 있니? 전 보라색 할게요. 주황색하고 보라색은 보색 대비. 자, 눈에 잘 띄겠죠? 자, y는 a라고 하는 건 얘들아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겼어. a라고 하는 건 이때 높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요렇게 그리면
왜냐면 지금 교점이 하나밖에 발생을 안 하잖아. 그러다가 여기 지나는 순간 접하면서 여기 하나에서 두 개 발생했지. 근데 서로 다른 세식은 요렇게 돼야 돼. A가 여기 있어야 돼. A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마이너스 1보다는 아래쪽으로 쳐져야지만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발생한단 말이야. 한없이 쳐질 순 없지. 여긴 한 개잖아요. 그럼 살짝 올라서 여기 마이너스 5. 아, 여기 마이너스 5군요. 여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사이면 되겠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니네한테 다른 해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이거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어서요. 다 지우고, 자, 이렇게 교점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자, 특별히 3차일 경우에는 내가 지우면서 얘기할게. 3차인 경우에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 답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이 맞을 거야, 얘들아. 4차인 경우 뭐 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구하는 게 맞고, 특별히 3차일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문득 생각나서 여러분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극대극소의 부호 문제인데, 아, 이거 다 지우면 좀 그런데 다 지우자. 에라이, 이렇게 빡빡하게 지우기가 힘드네요. 지우개를 크게 하는 뭐 그런 적은 없나요? 아무도 제 얘기를 듣지 않죠. 그냥 지우겠어요, 꼼꼼히. 자, 다 지웠어. 끝이 보여. 됐어.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할게. 교점으로 해석하겠다는 거, 방정식의 실근을 교점으로 해석하겠다는 건 맞아, 얘들아. 근데 똑같은데 내가 이거 한쪽으로 옮길게. 3차인 경우에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y는 x세제곱 다 넘겨. 더하기 빼기군요. 3x제곱 빼기 1 빼기 a라고 하는데 3차식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리고 y'을 구해봤더니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와서 뭐 a는 상관없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죠? 그래서 얘가 0하고 2라고 하는 데서 뿔마뿔, 아, 여기 이런 식으로, 그지? 여기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건 약식으로 했어. 그럼 얘는 분명히 극대랑 극소를 가져. 극대랑 극소를 갖는 3차식의 경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x축하고 세점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대는 x축 위로 솟고 극소는 반드시 x축 아래로 내려앉아야지만 짠짠짠 세 군데에서 만나. 다른 이야기 해볼까? 두 개의 실근만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3차인데 극대극소도 있는 아이인데 두 개의 실근 갖는다는 얘기는 세 개가 아니라 두 번만 만나려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죠? 하나만은 어떻게? 이렇게 후들, 아니면 지나서 후들, 이렇게 x축하고 하나만 만나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한쪽으로 넘기면 이거는 뭐 따라라라는 0 되니까 이쪽 그래프는 얘가 되고, 여기 y는 0이라고 하는 건 x축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하나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3차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의 부호 문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훅 올라오고 훅 올라와, 내려가. 자,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구했을 때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되면 될 것 같아. 3차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4차나 다른 데서 못 써. 자, 얘 같은 경우 그럼 얘한테도 우리가 공식 만들어 보자. 극대 또는 극소가 반드시 x축에 살짝 접해야 하기 때문에 얘는 극대든 극소든 곱해서 하나가 0이 돼야 되면 곱해서 0 되는 거죠. 물론 얘는 극대가 0이 되거나 극소가 0이 되는 거에서 두 개로 나눠서 구할 수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한 가지 식으로 표현하면 곱해서 0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얘는 극대 극소가 x축 밑에서 후두루들 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통과한 다음에 후두루들 하든지 뿔뿔이든지 마마가 되는 거니까 극대랑 극소가 같은 부호야. 양수면 되겠네요. 얘네들 언제 쓴다고? 3차의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갖는데 특별히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주면 패턴을 이렇게 정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극대극소가 훅 이렇게 돼야 되죠. 극대극소 곱해서 음수입니다. 요거 갖고 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0일 때랑 2일 때랑 극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F0이랑 F2라고 하는 값을 곱해서 음수입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게요. 얘죠, 얘.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a 빼기 1 이렇게 됐고요. 곱하기 2는요. 8 빼기 12 빼기 1 빼기 a인데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됐어.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a 빼기 이거 좀 별로긴 한데 정리할게요. 얘 마이너스 5 빼기 a가 0보다 작아요. 얘들아, 얘한테 마이너스 빼고 얘한테 마이너스 빼자. 그럼 마이너스 1이 두 개 나오겠지? a 플러스 1이랑 a 플러스 5가 되겠지? 0보다 작아. 그죠? 마이너스 1 제곱은 양수니까 부등식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고요. a가 사이값 되네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아까도 이렇게 나왔었죠. 요렇게 되는 거야. 요런 방법도 있어요. 3차일 경우는 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13번 볼게요. 두 함수 fx는 2x 4제곱 더하기 3x x 세제곱 더하기 k. gx는 정말 배가 고픈가? 눈이 흐릿하기 시작했어. 어쨌든 f랑 g가 있어. 하나도 4차, 하나도 4차.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 하나는 위로 볼록한 형태. 둘이 최고차의 개수가 좀 다르네요. 근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이야. 얘들아,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fx 빼기 gx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습니다로 해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y는 이거를 구한 다음에 y는 0, 즉 x축보다 y 값이 0보다 다 크게, 즉 x축 위로 올라오게 바꿔야지. 그래프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크다는 건 위쪽이야. 어차피 함수값끼리 비교할 거고 함수값은 y 값이니까 위아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나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고요. f 빼기 g라고 하는 걸 해볼게요. 실제로 저거를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 이것은 2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k가 마이너스 2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쓸 거야. 그죠? 넘기겠죠. 그럼 이게 4잖아요. 그럼 4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k가 0 이상이고 모든 실수에 대하여잖아. 그지? 항상이니까 항상 이게 됐으면 좋겠어. 임의의 x에 대하여 내지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내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 y는 여기 f도 썼고 g도 썼으니까 hx라고 하시던지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패턴을 한번 봅시다. 패턴을 보기 위해, 그래프의 패턴을 보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움직임을 보셔야겠죠. 16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k 없어지고요. 4x 제곱이라고 하는 게 공통인수로 묶이면서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0하고 4분의 3에서 양수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다가 0에선 살짝 바운스, 자 이렇게 접하는 식일 거고 마마 뿔되지요. 그럼 여기는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드겠네요. 그죠? 잘 몰라도 이게 아마 그래프가 4차 그래프 중에 이렇게 막 4개 막 오 이거 아니고 얘는 이렇게 내려다 후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제일 낮은 값이 얘야. 그지? 얘가 최소값이야. 제일 낮으니까 극소이자 최소값일 수밖에 없는데 최소값만 문제에서 원하는 0 위로 올라가 주면 나머지는 당연히 올라간다 라고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단 말이야.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x가 4분의 3일 때 갖는 그 값이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석이 가능하게 저 y는 해갖고 내가 그린 요 그래프가 대략 이런 패턴이던데, 그러면 y에다가 x 대신 4분의 3을 넣은 게 최소인데 얘만 0 이상이 돼주면 될 것 같아. 얘만 0, 최소값만 얘를 만족시켜주면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그럼 해보자. 4분의 3을 넣을게요. 가혹하네요. 4의 4제곱분의 3의 4제곱. 저 이거 계산할 줄 알아요? 4의 4제곱 정도는 저도 알거든요. 256인가요? 왜 자신이 없지? 2의 8제곱 아닌가? 예, 그죠? 4 곱하기 2의 8제곱이잖아. 에이, 왜 쫄았지? 배가 고파서. 자, 4 곱하기 4444 256 분의 16제곱이니까 8888 81 빼기 4 곱하기 x 세제곱 64분의 27 더하기 k인데 요게 최소인데 이게 0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에헤라디야, 이거 64인가요? 통분이 되는구나. 64분의 81 빼기 81이야. 0 됐어. 오마이갓. k는 0 이상. k가 0 이상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찜찜하지 않죠? 아는 걸로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교과서 없는데. 맞아. 틀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자, 다음 14번. 딴딴딴딴딴.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자, 위치랑 속도 나왔네요. 자, 기억하시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야. 그랬어.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세요. 자, 그럼 우리 V를 구해봅시다. V는 X를 시각에 따라서 설정되어 있는 X를 T에 관해서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시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6입니다. 그렇죠. 자, V를 한 번 더 시각에 따라서 또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되지요.
마이너스 6t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t에다 뭘 대입할 거냐인데, 다시 원점에 도착했다는 거는 위치가 0이 되는 그 시점이야. 다시라는 거는 0 다음이죠. 그럼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16t는 0. t세제곱 마이너스 16t가 0. t를 묶을까요? t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저는 똘똘하니까 요렇게 제곱 차여서요. 그럼 t 값은 0이거나 4거나 마이너스 4인데 시간은 마이너스가 없다 그랬어. 그럼 0초랑 4초일 때 원점 0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지난단 말이야. 0은 출발할 때 지났기 때문에 다시 지난다 라고 하는 건 t 값이 4라는 얘기죠. 즉 속도인데 t 값이 4일 때, 가속도인데 t 값이 4일 때 이걸 구하시라는 거예요. 겁나 쉽죠? 자, 아까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요. 4, 4, 16 곱하기 마이너스 48 더하기 16이어서 마이너스 32. 단위 없지요? A는요, 요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4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뭐 껌이죠. 예! 15번 8점 문제 전에 표준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수직선 위로 움직인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의 그래프가, 자, 누구의 그래프인지가 중요해. xt의 그래프야. 뿔맛뿔이 아니야. 위치를 미분한 게 vt이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애가 vt인데, 미분했다는 의미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패턴을 조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t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xt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것만, 어떤 것만? 옳은 것만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래서 자, 기억 봅시다. 0에서 t까지 원점을 2번 지나간다 얘들아. 원점이라고 하는 0이라는 위치에 해당해. 그러면 xt가 0인 건 여기잖아. 이렇게 a초, b초잖아. 그치? 아, 이거 a초 때랑 b초 때 2번 지나는 거 오케이. 위치가 0 되는 거 찾는 거야. 위치가 0 되는 거. 오케이? 여기. xy의 관계가 아니야. t에 따른 x니까 x 값이 0인 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이거 보자. a에서 b 사이 얘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얘네가 뿔맛뿔을 생각하면 한 방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때 방향에 대한 것은 누가? 속도가 뭐로? 부호로 알려준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위치 그래프니까 이 속도는 뭐로? 접선의 기울기로. 얘들아, 봐봐. 나중에는 파악을 금방금방 하겠지만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죠. 자, 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접선의 그래프가 마이너스이다가 짜자자잔 극소가 되면서 0이 되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죠.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오른쪽에 떨어진 게 음수이다가 0이 돼가지고 다시 양수로 돌았어. 그럼 V의 입장을 보면 V의 입장은 중간에 요 극소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마이너스다가 0을 거쳐서 플러스로 바뀌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이 점이 왼쪽으로 가다가 양수 쪽으로 틀었어 이런 얘기야. 그럼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지요. 방향을 분명히 전환을 하지요. 위치의 극대극소가 이거잖아. 좌표가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니까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 다만 니네가 XT냐 VT냐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다음 0에서 C 사이 0에서 C 사이까지요.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 얘들아, 운동 방향은 누가? 속도가 뭐로? 부호로 알려줘. 속도는요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방금 했던 거 다시 리바이벌 하면요. 음수였던 기울기가 0을 거쳐가지고 양수로, 음수였다가 양수로 몇 번 바뀌나요? 한 번만 바뀝니다. 한 번. 그 값이 또 하나밖에 없죠. 2번 노노, 한 번. 오케이? 그럼 니은 디귿은 틀려요. 나 이거 왜 동그라미 쳐있죠? 아니야 이렇게. 그럼 뭐만 맞아? 기억만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도함수의 활용 처음 중단원 마무리 표준 문제.